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방이죠, 막방. 아, 네, 돈 버는 시장 지금 막방입니다. 오늘 촬영 끝나면 우리 네. 또, 어? 아. 날씨가 좀 이상해요, 요즘. 비가 뭐 엄청 왔다가 갑자기 엄청 어제 더워졌다가. 대단했죠. 네. 아니,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계적으로 뭐, 영화에 있어야 할 뭐, 곳이 영상 엄청 올라가가지고 불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괌에 가셨던 분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참 난리가 나서. 사이판도 다 폐허가 됐다가 겨우 복구했는데 그렇죠. 사이판이 먼저. 캐나다 산불나고 막 네. 난리야 지금 세계. 그러니까 기후위기인데 기후위기는 우리 때는 안 오겠지 하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네. 우리 때가 아니라 바로 당장 내일 오죠.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묘해. 음. 제가 왜 농사를 접으면 아는데 농사가 이게 철을 알아야 농사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24절기에 맞춰서 이 농업 활동을 했거든. 지금 24절기에 맞추면 망해. 오. 그 절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아. 그리고 예측 불가능이야. 아. 이 온도를. 하기는 3월달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심을 때 심으면 얼어 죽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일정한 그 높이의 대기권에다가 네, 그 공상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냉온풍이 틀어서 우리나라 온도 관리 해야 되겠네. 24절기. 이제 SF로 가는 거야? 아니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봤던 만화책인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SF 뭐 그런 거. 기장님 초등학교 때 무슨 만화책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만화가 진짜 성행했죠. 네. 그렇게 만화하고 무협지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 두 개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땐 세계문학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시장님 가난해서 그래. 맞습니다. 세계 문학 있어도 만화하고 무협지만 본다니까요. 고등학교 가니까 위인전 이제 네. 보여주기 시작하더구만. 시장님 어렸을 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를 아. 콕 찍어놓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장님이 네. 고향에서 돈을 벌어. 아하. 그럼 어디 뭐 뒤에서 뒷돈을 받았는가? 그건 아니다. 아, 그래야 재밌는데. 그걸 밝히면 우리는 이제 정말 상 받는 건데. 그러니까. 신고해서. 아, 근데 그렇게 돈 게 아니고 네. 고향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네.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거나 그런 걸 통해서 살살살살살 돈을 모아서 꽤 많이 모았다. 네. 요 얘기가 네.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랬어. 시장의 역할이 이렇게 그 재정이 있으면 네. 그 재정을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분배해서 잘 갖춰서 해야 된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구나. 이것도 시장의 역할이구나. 네. 돈 벌어들이는 것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는 그거는 뭐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만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시장님께서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해가지고 나 이렇게 돈을 벌었다. 조목조목 얘기해주면 우리가 또 한번 알려줄게. 아니 돈 버는 시장 이랬더니 이게 경제학서에 꽂혀 있어요 책이. 아, 그 저 지난번에 이 책 읽으려고 도모래 시장인데 그게 시장의 책인지 모르는 거야. 그 경제학 무슨 개로책인 줄 알고 넘겼잖아요, 제가. 아 그래서 이게 마케트 네, 시장. 네. 옛날에 제가 그 썼던 도의원 시절에 썼던 경론이나 그 다음에 그 화정터밀 630은 사실 대학교 교재로 들어갔거든요. 이건 대학교 교재 사간 데가 없어. 제목을 제목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가 아니라 마켓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컸던 게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데 영상밸리는 저기가 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돈을 다 대사해요. 테크노밸리는 3분의 1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영상밸리가 네. 고양시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7,800억이잖아요. 7,800원. 그럼 테크노밸리를 또 하면 경기도에서는 아니 고양시만 퍼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 800억을
예치시킨 거야. 선납을 한 거야. 선납을. 니네 돈 없으면 우리 돈 갖고 먼저 보상 다 해주고 돈 생기면 그때 공사비부터 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아예 미리 그냥 네. 우리가 이제 1,500억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체해가지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 1,500억에 근사치인 8,900억을 먼저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이거 보상비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하시고, 그러고 나머지는 차차 우리가 먼저 그 1,500억까지 낼 테니까 차차 이렇게 하시면서,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테크노밸리가 된 거예요. 일본이 양주. 생색도 내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잡으면 뭐가 있냐면 순위가 늦어지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1등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건가를 잘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제일 컸던 싸움이 아직도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제2자유로예요. 제2자유로 건설, 제2자유로 건설비를 우리 씹어냈는데 공사 다 끝나고 도로만 우리한테 준 거야, 경기도가. 우리가 주체 다 냈던 데서 만들었는데 이 짜투리 땅을 다 경기도가 가져간 거야. 왜? 우리가 못 챙긴 거죠. 우리가 빵을 만들었는데 빵 껍데기 있는 그거를 떼가지고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몰랐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쓰려고 하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아니 만들었는데. 그게 왜 우리 땅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우리 땅이 아니고 경기도 땅이라. 그래서 왜 그렇게 했죠? 우리가 공사비 다 안에서 했는데. 아니 뭐 하다못해 거기 무슨 뭐 쉼터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또 돈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임대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태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시가 쓰고 싶으면 그냥 무상으로 쓰고 그냥 임대를 갑시다. 그게 아니라 공부를 정리해야죠. 원래 우리 거야. 그래서 이제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답을 못 내. 그러겠네. 그러면 애매하잖아. 이거 우리 거라 그러면 경기도서를 들어주기도 뭐하고 고양시서를 들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행정소송.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요. 네. 그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거가 왜 질문거리가 되죠? 답이 그거야. 옳다 그런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고양시였잖아. 고양시 돈 내가지고 고양시가 한 건데 이게 왜 경기도로 가져가고 이게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냥 너희 가지면 되지. 곤란한 거야. 국토부도 정확하게 답변은. 그렇지만 그 문맥상 봤을 때 이건 고양시 거지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가 발견한 게 일산 하수인가철장이에요. 똑같은 거거든. 하수 종말 처리장. 고양시가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돈 내서 만들었어. 졌는데 저거를 국토부가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는 국토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그럼 뭔가 빨대. 30년 동안 국토부 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산 하수인가철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뭐가 이러냐. 좀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이제 뒤져보자. 그래서 30년 지난 문서를 중앙 문서 기록원도 뒤지고 다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걸로 찾아와서 그게 이제 공시가로 1,500억이 돼요. 1,500원. 근데 이게 장항 JDS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0억이 되는 거예요. 5,000원. 이거 30년 동안 아무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시장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잘했니 못했니 평가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아까 얘기했죠. 제2자유로 소유권 뺏어오고 5,000억 벌어오고 그랬으면 시장 그 정도 잘한 거지. 뭘 나머지를 갖고 평가해. 그래서 이 관점이 달라야 새로운 걸 볼 수 있다. 고정관념에 내지는 매너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 씨도 혁신적인 사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참여하고 바뀌고 물이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쨌든 그 시민들한테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산 하수인가철장 증설공사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거니까. 이런 거 한번 허가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려야 되잖아. 그전 분들은 그걸 모르셨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2자유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저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제2자유로가 그게 없었다면 일산 하수인가철장에 그런 게 그럴 거라고 접근을 못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양시는 고양시
땅을 우리 걸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넘어가면 국공유지가 그래요. 공유지. 네. 국유지나 도유지를 네. 우리는 돈 주고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땅은 자기 마음대로 다 써. 공짜로. 고양시 땅은. 고양시 네. 땅은. 그래서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 땅 하나를 한 8, 90억쯤 돼요. 그거를 8, 90억. 우리가 임대료 내놔라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난처한 생전 처음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 땅은 개척다구가 그래서 우리 국방부한테. 그러니까 우리 땅을 거기 있는 거를 쓰시고 이제 그 군부대가 이전한 땅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한테 파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차액만 계산을 그걸 찾아왔지. 그러니까 듣고봐 혼주게 해줬다고 이런 건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임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환을 한 것 뿐이지. 막교환. 근데 이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 말이 돼. 이상한데? 말은 되는데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건 있어요. 저희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군사용으로 쓰는 건 절대 논의하지 마라. 왜냐면 그거는 그렇지. 국방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야. 근데 그 군사 시설이 이전해갖고 비어 비어 있는 걸로 해서 비어있는 공간. 그건 우리가 쓰겠다. 그거는 복원해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찾아왔더니 이제 국방부도 이제는 지방 정치가 똑똑해서 이거 참 골치 아픈데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맨날 찝찝했을 우리가 그 CUG 쓴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떳떳하게 이제 자기 거잖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 그 안 팔리는 땅도 우리한테 넘긴 그렇지. 거잖아. 그걸 살 사람이 없잖아 사실. 살 사람 없죠. 누가 사? 시에서 안 사면 살 사람이 없어. 아니 그리고 국방부 땅이라는 것이 사실 진입로나 이런 것도 다 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싸잖아. 싸고. 우리는 나중에 용도경에서 우리 개발하면 약간 되는데. 야바이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 재미도 있었고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그 진짜 그거 잘 살 떨려서 가서 얘기 못 하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국방부하고. 국방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 고양시는 건물 대부분 못 짓습니다. 군사 이 그쵸. 고도 그렇죠. 이런 제한을 네, 받아가지고 네. 근데 그걸 해내는 거고 야 정말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근데 들었죠. 원래 공무원들이 사실 수장만 잘 만나면 공무원들은 왜 공무원이겠어? 공무 수행을 잘하도록 적합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공무원은 잘하는데 방향을 잘 그렇지. 잡아주면 공무수행을 잘할 텐데. 분명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지고 그거에 따른 맞습니다. 책임, 권한이 주어지면 나라도 너 무슨 이런 책임 있고 너한테 이런 권한이 있어 그러면 그거 먼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지라 그러면 그럼 안 하지 못하고 안 하지. 그래서 시가 우리 정부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다. 대신 우리가 돈은 안 받는다. 여러분 국가나 도가 필요해서 쓰는 거 돈 안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를 내고 쓰는 것만큼은 상계하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를 100원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쓰는 건 1000원이요. 그러면 그 100원을 까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100원 받아가고 자기는 1000원치 공짜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으로 발생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당신들과 많이 쓰면 그만큼 우리 거에 대한 조금의 부과는 상계 처리해 좀 어떠냐 이런 이제 제도 개선을 너희 큰 거 눈 감아 줄 테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쓰는 거 삥 뜯지 마라. 그렇죠. 그거지.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딱딱 잘 되네. 우린 이런 점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둠의 세계에 용을 좀 알아.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중앙정부하고 도에 그 공문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분권 시대가 도래했구나. 맞아요. 그걸 느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많아지겠구나. 맞아요. 언젠가 법이 맞아요. 이렇게 바뀌겠구나. 근데 그 법을 바꾸는 최초의 그 사람은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랬는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시장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갑시다. 그래서 아니 사실 그리고 잘 뭘 고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그냥 고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방 행정도 잘하면서 그렇죠. 중앙 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엇을 실현해야 할지 아는. 아니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으로 갑시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통합적인 걸로 해서 대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이재님 같이 특례시 시장 하나 조금 보면 완전히 엉뚱한데 저런 사람 해서 좀 뭐 하나 맡겨보면 어떨까 이런 혁신적인 발상도 할 수가 있을 수 있죠. 당 바꾸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가능성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진짜로 그러면 즐거운 상상이었죠. 즐거운 상상이었고 사실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나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행안부만 잡아도? 아니 나라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놨는데 맞아. 정치인들 걱정해야지 나라 걱정해야지 너무 힘들어. 나라 걱정해야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돈 버는 시장님이 아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숫자 바본데 아까 5천억 벌었고 80억 벌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제2자유로 그 옆에도 우리 거 됐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저 뭐라 그러죠 이게 저의 능력을 넘어가는 숫자가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돈 있으세요?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거 팔면 돈 벌 수 있는데 이건 안 판다. 그런 것도 참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또 시장님이 최초잖아. 이건 안 판다. 그래요? 그런 거 미래용지. 그러니까 뭔 용지? 대한민국의 미래용지. 최초의 미래용지. 30년 동안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용지라는 게 30년 동안 못 파는 거고요? 못 팔고 30년 후에는 네. 이제 그때 당시 지정할 때 당시에는 일산 신도시가 이제 네. 한 26, 7년 됐으니까 네. 이게 그 앞으로 30년 후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뭔가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다 가지만 후대들이 그거 그 재건축을 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뭘 하든 이 비용을 후대들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불에 대해서 우리 살다 간 사람들 그는 책임이 없냐? 그 일정한 책임을 우리가 지자. 그래서 그 시대가 저 용지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해라는 게 C4부지라고 고양시에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위치가 C4. C4? 원마운트 바로 옆에 공지인데 원마운트가 그때는 35년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 그럼 원마운트와 그 부지가 합쳐져. 그 앞에 30만 평짜리 네. 호수공원 제일 정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부지네, 황금부지. 황금부지죠. 거기가 워커힐에서 팔당댐을 바라보는 위치랑 똑같아. 진짜 천혜의 위치거든. 그래서 이 땅은 그때 값이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큰 단독 필지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우리가 살다 간 몫을 다 하진 못하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일기 신도시에 그때 살게 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조금씩 나눠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그 땅 비싸니까 팔고 변두리에 작은 땅을 몇 배 넓게 사면 되지. 그래서 변두리의 땅은 언제든지 나오지만 진짜 중심가 땅은 우리는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공용지는 중심가에 있는 걸 보존해야지 밖에 있는 거는요. 아니 강원도 가면 공원 많고 산 많아요. 그게 우리 공기하고 널린 게 땅이에요. 우리 공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총수는 그게 우리 공기질을 그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평가 아니거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지, 공공용지가 있을 때 시민들의 행복이나 만족도가 뛰어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단순히 팔아서 뭘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 판다. 안 팔고 유지를 안 팔고 찾아오고 가치를 올리고. 저 처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안 파냐? 이게 미래용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너무 가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일종의 저축이죠. 원마운트 꼭대기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식당 밖에 나와서 이 부지를 보면 와 고양시에 이런 땅이 있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좋고 정말 고양시의 노른자 땅들은 가급적이면 공공이 소유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공유적 가치로서 그
필요할 때 쓰게끔 만드는 중국을 가보면 그 우리보다 훨씬 도시계획을 잘합니다. 중국은 사거리가 네. 그 직각이 아니에요. 사거리가 모든 사거리가 이 상해이라는 데 가보면 이 우회전 차선이 별도로 길게 있어요. 그러면 사거리하고 우회전 차선하고 이게 다 공지해. 그러니까 시각이 막히질 않아. 시야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필요하면 그걸 공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다 건물도 하나씩 지을 수 있어. 네 개를. 그 정도로 넓은 땅들을 해놓으니까 도시가 공기순환이, 아니 공기가 직각으로 꺾입니까? 바람이 오면 탄성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순환이 그러다가 좌양 좌 이건 안 되지 공기는. 그러니까 이 그 세계적인 거라는 것이 그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 말되네. 하얼빈에 가보면 단 한 군데도 사거리가 없어. 사거리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잖아. 그러니까 2m를 띄워놨, 2m를 비틀어놨어. 그러니까 직선을 못 달려. 직선으로 가가지고 우회전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직선이야. 근데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렇죠. 아무도 사고가 안 나고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 1800년대에 그런 도시계획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냥 사거리하고 사거리에다 다 각 맞춰서 건물 지니까 여기가 사거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딴 데는 샜는데 제가 이 도시는 그래서 알면 할수록 재밌고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감탄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로마는 때라치고 프랑스 같은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몇백 년 된 유럽의 몇백 년 된 도시는 지금도 찬란하게 빛이 나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짓고 빨리 허물고 빨리 또 새로 짓는 바람에 이 전통이랄까? 오래된 어떤 향기랄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술도 좀 있으면 먹어야 되겠지만 당장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술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싼 술이고 진짜 비싼 술들은 오래 숙성시켜가지고 향기가 나 있잖아. 그래서 이 고양시의 향기 그 향기를 위해서는 정말 아낄 거 아끼고 벌 거 벌고 세이브에 뒀다가 꼭 필요한데 돈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더군다나 배웠습니다. 배운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미래의 용지 그냥 쓰고 그 옆에 S2부지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용지 그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A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S2부지가 있는 게 호텔 부지거든. 근데 그거를 외국인 기업이 150억에 살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외국인은 조성 원가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거를 계속 안 진 거예요. 호텔을 저희들한테. 짓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금도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사전에 이걸 법률적 검토를 좀 해대오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막 그 계약을 해지하는 그 프라임 사태처럼 엄청나게 뭐 10년, 20년 계속 소송전에 휘말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더 이상 이거는 그렇게 넘길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인기 없는 짓을 하신 거네. 그러니까 저는 다 인기 없는 짓만 한 겁니다. 저거를 그냥 두면 계속 두고 왔던 긴 문제들을 다 개인들이 가져가면 다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 시로 가져가면 개인 이익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만기 되기 전에 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니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계약 해지 예고 통지 안 하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계약 해지를 했는데 돈을 예치를 해놔도 안 찾아가. 공탁을 해놨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공탁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게 150 정도 됐던 게 지금은 한 7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올랐어 또 올랐어. 아니 그 사람들한테 조성원가에 줘야 되기 때문에 거리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돈을 번 거지만 또 하나가
이게 고양시에 이제 보면 킨텍스 옆에 호텔 부자들이 많이 이제 네. 주목이나 이런 걸 받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못 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킨텍스에서 꼭 필요한 네. 호텔 부지다. 그러니까 킨텍스랑 함께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땅 있다고 막 지면 안 되고 계획하여줘야 돼. 계획하여. 그러니까 S2부지 찾아왔네요. 아니 거기서도 결국은 뭐 150억 빼더라도 50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뭐 5천억, 뭐 1천억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감을 못 아니 해요. 이런 거 좀 이렇게 벌면은 뭐 하다못해 11조라도 이렇게 기여한 공무원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 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 다 재벌 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거 제2자유로는 0.1%라도 줘야 아니 되는 거 제2자유로는 아니야?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승소하면 이거에 대해서 승소 하게 되면 성과급이 지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정소송까지 한 거니까. 물론 이제 시장인 제가 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지 승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이게 복잡해요. 이게 조금- 그냥 고양 시민들한테 N분의 1 까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지. 그냥 그 C4뭐지 미래용지 이거를 팔아서 고양시에 시민들이 기본소득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승걸처장은 진짜 생각도 안 해본 거잖아. 사줘왔잖아 5천원. 그럼 저거의 임대료를 기본소득으로 시민들한테 그냥 나눠줘도 돼. 임대료 맞아. 산정해서 맞아. 5% 이자로 5%로 임대료 산정해서. 그러면 제가 받는다고요?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바로 해야지. 아니 그렇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나 네. 비아나 산유국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뭐 땅이나 있는 사람들이나 그 석유 있는 사람들이랑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그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거기는 사우디니까 왕조겠지. 네. 왕조가 기본소득을 다 줘. 좋네. 좋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쨌든 아주 좋다. 아니 그냥 주는데 왜 안 줘? 아니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뺄게 아니라 그런 산유국에 있는 그거를 지하 저기 도로로 빼가지고 우리 고양시 옆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본소득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기본소득 좀 받아보고 싶어. 아니,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게 좀 더 진전된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번에는 또 지역 화폐 제정이 그러니까 지역 화폐 완전히 빵원된다고 완전히, 해서 점점 그때 10%더 얹어주니까 좋았는데. 주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실질 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기본소득은 없어지고 지역화폐의 혜택도 사라져서 저 같은 경우는 삼중고를 갖고 있다. 이제 게다가 나이도 먹어. 통장도 잘 안 보여. 기본소득이. 아니, 통장이 잘 안 보이고 이게 핸드폰이 잘 안 보이는 거는 핸드폰 제조회사들이 우리한테 시력 저기를 연금을 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시력이 1.0 이하로 안 내려가서 지금은 1.0 이상이 없잖아. 얘 때문에. 그래서 걔를 저도 저기 깜깜한 데서 웹툰을 많이 봤더니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파요. 네. 점점 이제 거의 끝판이 됐다. 아이, 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많죠. 네, 많아도 그만하세요. 이 정도 잘하면 벌만큼 벌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잘하는 아니 그것도 해야지. 뭐. 하나만 더 안 그러면 아쉬우니까. 두세 개는 더 해야 되는데. 가짜뉴스 있잖아요. 가짜뉴스. 가짜뉴스. 원당 4구역에 668억 뭐 엄청 배임했다. 이거는 지금 시장하고 네. 그때 당시 대변인이 걸려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완전히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저 사전선거 전날 대량 살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종이라고 하는데 아니 말이 되냐고. 그래서 뉴타운은 저희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았어요. 뉴타운 사업지구에 있는 조합원들은. 왜 그러냐면 원당 4구역 같은 경우 제가 찾아온 게 230억을 찾아왔어. 거기에 그때 당시는
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CUG를 그냥 무상으로 쓰게끔 이렇게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이제 아마 관리했던 모양. 근데 그거는 넘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230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668억을 찾아올 걸 안 찾아왔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거법에 걸려서 고향 지원에서 합의부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래서 그것만 찾아온 게 아니라 능곡 1구역에 삼성 지하차도 가는 그 방향에 86억인가 도로 개설비를 우리 시가 내는 걸로 돼 있어서 바로 정정을 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거는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자들이 해야지 우리가 내는 사업자들이야 뭐 싫지. 아니 그리고 능곡 6구역 같은 경우는 그 행주동사무소가 무상으로 거기 사업구역에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시유지니까 공유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은 그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때 당시 너무 뉴타운이 전국적으로 다 실패하고 안 되고 장기간 이렇게 되니까 행정이 편의를 봐줬던 건데 편의를 봐주더라도 그 의회의 공유선 심의를 통과해서 그때 당시 평가 금액을 쌌을 거예요. 그럼 싼 만큼이라도 받아서 이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생략이 된 채로 되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됐던 거고.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지구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많이 오해하셨죠. 그건 오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리를 했으면 훨씬 더 싸게 깔끔한 걸로 다 처리가 됐을 텐데 그때는 제가 찾아올 때는 이게 또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막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 제가 더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고 삼성역에 아시잖아요. 삼성역에 가면 그 주차장 부지 그걸 LH가 용도 변경해서 주복으로 팔아먹고 마지막 남은 주차장도 또 150억에 팔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뒷땅도 아닌데. 아니 자기네 땅이죠. 땅은. LH 땅인데 근데 주차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땅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팔면 민간이 이제 주차 타워를 세우고 30%를 이제 근생으로 처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판 거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천막 치고 그거 명성하러 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90한 4, 5억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90억이 넘게 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리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없었을 때 왜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도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을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지해서.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요? 흐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이권이 있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약간 흐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판판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신났지. 그러면 저 사람하고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안 된다는 것도 이기네? 그러면 이기면 가점이 나가잖아요. 근평에서. 그럼 공무원도 좋고 저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이러니까 이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했던 요 모든 것들을 일괄해서 돈 버는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책 제목도 아마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지만 우리가 또 정치라는 거는 직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회전도 있고 좌회전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또 직진하면 사고 나니까 위로됩니다. 하늘에서 요 판은 좀 더 나가라 라고 해서 우회전을 길게 걸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곳에 써서 이 통증을 아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으로 모두 돈 버는 시장 토크를 여기서 끝내는 거야 이제. 끝내는 거죠. 끝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